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제가 오늘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재판을 다녀왔는데 그 결과를 우리 이제 팬들께 또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특별히 손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잠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 충북 지금 화면 보이시죠? 충북 지역개발회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 제6회 시민영화제 영화제가 11월 10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시어터 J니까 충북의 이 충북 어디인가요 여기? 충주입니다. 충주에 있는 시어터 J에서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 최공재 감독님께서 이 홍보 문구를 저한테 주셨는데, 자유우파 진영의 유일한 영화제를 지켜주십시오. 1년 300일 펼쳐지는 영화제 중에 우파 영화제는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영화제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영화제인데 이 작은 영화제마저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십시오. 비록 지방에서 하는 작은 영화제이지만 알차게 준비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8년 11월 10일 오후 1시부터 장소 청주 시어터 J입니다. 시어터 J고요. 여기를 가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13시에서 제1부가 13시에서 14시 30분까지 특별기획 감독전이 있습니다. 우리 김규민 감독님 겨울나비 이거는 이제 2011년작인데 15세 이상 관람가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커피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 김규민 감독님하고 또 다양한 내용 이야기를 하실 분 13시부터 가시면 되고 14시 30분부터 15시까지는 김수민 감독님의 2018년도작 허라고 하네요. HER 허. 그리고 7월의 어느 날 차지호 감독님 2018년작이 있고요. 자, 3부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는 특별기획 감독전 퍼스트 스텝 김규민 감독 2016년작입니다. 요거는 12세 이상 관람가입니다. 그리고 4부는 16시 30분부터 17시 10분까지 EGO 영화 제목이 EGO입니다. 김성애 감독님 2018년도작이고요. 노브라 영화 제목이 노브라입니다. 한수경 감독님 2018년도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5부는 느루 제목이 느루고요. 이용남 감독님 2018년작입니다. 그리고 18시 20분부터 6부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시티즌 필름 어워드에서 각종 시상식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가셔서 좀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우리 김규민 감독님이나 우파 영화제 만드는 젊은 감독님들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5.18 관련 행정소송,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행정소송 관련해서 제가 전문가 분 두 분 모셨습니다. 일단 각자 소개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 이희문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인포터.com 주동식 기자입니다. 예. 자, 오늘 그 10시부터 이제 그런 서울행정법원에서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촉구 행정 소송이 있었는데요. 네. 그 어떻게 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잠깐 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떤 사진입니까? 오늘 아침에 10시부터 예. 기자회견하는 사진입니다. 예. 먼저 대표 원고이신 최원남 우리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예. 천천히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대사 하는 예. 통일한국 기독교 예. 책임연구소 백도환 대표님께서 또 연대사 하는 사진이고요. 예. 천천히 넘기시면 됩니다.
예. 함께하신 우리 이희문 대표님, 예. 북한 자유인권 글로벌 네트워크 대표님께서 또 연대사하는 모습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성명서를 예, 예.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2차 변론기일 마치고 결과에 대해서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이제 대화하고 있는. 예. 네. 김기수 변호사님 사진 저 위에 보시면은 김기수 변호사님 옆에 있는 분이 저기 또 장재원 변호사님. 예. 네, 네, 함께 하여튼 뭐 이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요. 요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진이고 뭐 단체 사진. 아이고 보니까는 좌측에서 세 번째는 저도 끼어 있네요. 저는 취재하러 갔다가 갑자기 꼽사리가 끼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그 성명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한번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예. 일반 전쟁 유공자 또 산업 유공자 예. 유공자법하고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거의 같습니다. 예. 네, 거기에는 이제 국가보훈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18 문제는 좀 특별히 특별법 그래서 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게 예단하는 이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같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2조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의 귀감으로써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는 여기에 대해서 이 유공자분들의 그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또 임세물도 만들어서 또 책자도 발간하고 또 학생들에게 또 이제 알리기도 하고 또 유적지를 방문해서 이분들의 했던 희생적인 정신을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제 유공자에 대해서는 거의 공개가 돼 있고, 네 그런데 이 5.18 유공자 문제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을 또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첫째 의문점이 뭐냐면 2002년도부터 이제 이 법이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유공자 숫자가 계속 늘어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407명까지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16년 12월 말에 5.18 민주 유공자 숫자가 4,225명이었어요. 그런데 작년도 2017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4,377명으로 1년 사이에 152명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히 이제 이 유공자가 사망자, 행불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이렇게 돼 있는데 기타 희생자 숫자가 1,315명에서 1,456명으로 무려 141명이나 증가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증가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전혀 공개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전부 국민 세금을 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정보 그 법에 따라서 이거를 뭐 사생활 때문에 공개 못 한다고 지금까지 2016년부터 이 5.18 공척위원회에서 계속 그 요청을 했는데 국민들은 5천만 국민은 세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명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재판 그 과정 저도 같이 들어갔는데요. 오늘 그 원고 측에서 이게 주장한 내용과 피고 측에서 또 주장한 피고라 하면은 보훈처죠. 보훈처 쪽에서 주장한 내용은 이제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까?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원고 측에서 예, 예. 이제 주장한 게 기타 다른 유공자들, 독립유공자하고 국가유공자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훈처에 들어가면은 예. 그 명단하고 신상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왜? 당연한 거죠. 이거 국가적으로 그죠, 예. 이런 희생을 당하고 업적들을 자손만대에 알리는 자랑스러운 겁니다. 국가유공자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김진태 의원도 예. 국감에서 이미 자기네 부친도 이렇게 예. 알렸거든요. 예, 예. 근데 보훈처가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형평성에서 예. 만일에 한쪽에 공개하고 한쪽에 공개 안 한다면은 예. 개인 신상이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 5.18 국가유공자는 개인 신상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예.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개인 신상 더 많죠. 국가에 대한 기여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더 예. 중요한 사람이 그 숫자도 많은데 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 개인 신상이 다 공개되는데 왜 5.18 유공자만 예. 개인 신상이라 하는 이유로 되느냐? 그러면 예. 자기네가 기준이 맞지 않는 거예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하니까 예. 그거 대답을 궁색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 기록을 입수하기 위해서 예. 같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나 전우나 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다. 또 어떤 때에 특별한 게 공개가 돼서 아니 얘기를 하지만 누가 들어도 저거는 저건 도저히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궁색한 예. 변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보 공개에 대해서 그러면 정만일의 신상 정보면 아니 우리 같은 개인들이 그 개인들의 이름 알고 신상 정보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예. 포커스는 예. 정말 민주화 운동을 한 희생자들이 거기에 대한 예의를 받고 대접을 받고 후손들에게 그 기리는 거는 당연한데 예. 의혹이 가는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 들어가는 정황이 보이고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국가에 그 유공을 했길래 되는가? 그러면 내역을 공개하라 하는데 명단도 공개 안 하고 내용도 이건 도대체 아니 국가에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내는 건데 다른 모든 건 보훈처에서 심사하고 다 하는데 예. 이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광주 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걸 하거든요. 예. 그러면 세금은 국가에서 내고 예. 국가적인 일인데 그거는 지방 정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관여도 하지 말고 여기 새로 보훈청장이 왔는데 예. 내용도 모르는 거예요. 왜? 거기서 다 들고 치고 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선정해가지고 이 보훈처로 보내면은 보훈처에서 돈만 달라고 뭐 얼마 주세요 하면 돈만 내려 보내주면은 광주시장이 다 그거를 또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하여간 예. 이제 전체적인 총괄을 어디서 하든지 인포메이션 게더링 하는 순간에는 예.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죠.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맞는가 빠진 사람 없는가 심사는 철저하게 예. 국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5.18 이 민주화 운동 문제만은 특별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예. 처음에는 국무총리 산하에 상급기관이 있는데 예. 거기서도 자기네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예. 국무총리가 안 하고 광주시청의 심의과에다가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 이 상급기관이 있지만은 이거는 형식적인 그죠. 형식적인 기관이 된 거예요. 들러리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 법이 끝나고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게 이제 단체가 임무를 다 하니까 보훈처로 이관을 했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거 유공자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심사 과정이 까다로운데 예. 과정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예. 정말 저 사람이 맞는 등급에 따라서 예의가 제대로 됐는가 그리고 의혹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제가 예를 2명 들면은요 예. ROTC 이기인 분이 양심 선언했습니다. 예. 그래갖고 자기 하동 사람인데 광주 민주화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예. 물론 민주화 운동 그 시대에 좀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 민주화 운동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분들은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상관없는데 예. 어떻게 정치인들 들락날락 하더니 벌써 오래전에 한 사람은 1억, 한 사람은 2억 받고 매달 200만 원씩 보상금을 받는다는 것을 이건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증인들이 우리 세울 수 있습니다. 찾으면. 그리고 이해찬이라 하는 정치인도 5.18이 아닌 그냥 우리나라 모든 민주화에 대한 보상을 한다면 모르는데 이 사람이 나는 사실
광주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예.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됐습니다. 아니 유공자 신청을 본인이 해서 자격심사가 철저히 돼야 되는데 본인이 거기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돼서 돈 받았다고 양심선언을 본인이 했는데 이거면 이 세 가지만 봐도 그죠. 저런 분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5.18 민주화에 대해서 유공자를 받을까? 그 의혹이 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들이 선정되는데 예. 그러면 저는 문제가 정말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희생당한 사람들의 예. 숭고한 정신이나 그게 희석이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거나 예. 뭐 이상하게 이용을 해먹으면 예. 원래 그 사람들의 업적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건 국민들의 의혹, 유공자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치. 떳떳하게 알려서 만약에 정보 신상이 공개된다면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공개된 것도 다 하지 말아야죠. 예.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예. 그분들이 혹시 뭐 정보가 알려진다 하면 이름을 공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아무개, 김 아무개, 예. 뭐 생년월일 대강 해갖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무슨 기여를 해서 유공을 뭘 받을까를 그건 뭐 알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걸 왜 비밀리에 싸고 있는 거예요? 떳떳하게 이건 알려야죠. 예, 제가 오늘 가서 그 재판을 보니까 이게 이 보훈처 쪽에서 나온 우리 변호사님은 이게 좀 약간 횡설수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뭐 그러니까는 뭐 참전 유공자일 경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 재판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오늘 재판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무슨 재판을 이렇게밖에 안 하냐.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는 뭐 주민등록 번호나 뭐 주소를 밝히라는 게 아니고 이름하고 공적 사항, 이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이걸 타게 됐는가, 이름하고 공적 사항 정도만이라도 밝히자는 거다. 이 뭐 주민번호나 이런 거, 뭐 주소나 이런 걸 공개하자는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지금 피고 측, 그러니까는 보훈처에서 나온 이 변호사님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답 한다고 한 4, 5분 잡아먹고 실제로 이 재판이 한 10분, 15분 뭐 그 정도 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보훈처 쪽에서 나온 그 변호사님이 또 한마디 했던데 그 어떤 내용입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지금 뭐 말씀하셨듯이 예. 우리 재소한 쪽에 우리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예. 그 장재환 변호사님께서 이미 그 유공자에 대해서는 예. 뭐 거의 뭐 다 공개돼 있는 게 현실이고 예. 그런데 왜 이것만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 얘기했고 사생활 공개되어 있는 데 있어서 일반 유공자와 5.18 유공자는 이게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서 혜택을 엄청나게 받잖아요. 심지어 지금 그 국가시험에 고위공직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10%를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족이나 뭐 가산점이 10%. 가산점이요. 공무원 가산점이 10%라는 거죠. 10점도 아니고요. 10%예요. 그다음에 자녀나 뭐 유가족인 경우에는 5% 받는데 아니 지금 뭐 0점 몇 점 갖고서 떨어지고 붙고 하는 게 말이야 국가 시험인데 지금 완전 고시보다 더 지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5%가 어디 그 말이 됩니까? 그죠. 뭐 이런 그 혜택을 보고 있고 여기에 수많은 그 국가 지금 혈세가 지금 여기에 나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이것만 공개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이 유공자법에 분명하게 그 대대 후손에게 귀감이 되도록 알리고 이렇게 하는 게 유공자법이라고 법령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다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은 왜 이렇게 공개를 안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답변하는 것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도 공개가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절차와 이 정서를 우리가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보훈처가 국가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는
이제 위탁받아서 했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담당자들하고 통화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 그 답변이 나온 것이 예. 국가보훈처에는 자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광주의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뭐 개인적인 공적 사유에 대해서 그 신분에 관한 뭐 페이퍼도 내야 되고 하여튼 뭐 그 부상당한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내야 되고 이게 그 지체라는 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결정이 돼서 올라오면 국가보훈처는 그냥 결정만 해서 요식행위로 그냥 결정만 해주는 거로 지나지 않는 건가? 뭐 이런 의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없다라는 게 국민으로서 그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오늘 그 재판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잘못 들었나 싶을 정도로 자료가 없고 뭐 광주 뭐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그쪽 오늘 변호사가 그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훈처에서 저는 슬쩍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또 한 면으로는 이게 우리의 사실이다. 우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그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자리에는 자기네는 자료 주지 않는데 깊은 내용을 모르는데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욕먹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광주 시민 거기 심의과에서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내용을 듣기도 하고 본인들이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저는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법이 잘못됐으면 개정 얼마든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서부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이에 당사자들은 그 사건에 직접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감정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에 영어로 conflict of interest라고 그래갖고 그 피해자나 당사자, 가해자는요. 거기에 끼면은 공정한 일이 진행이 안 돼. 그래서 사실은 광주 사태 문제, 민주화 운전하는데 거기서 전체 한다는 건요. 이거는 벌써 형평성에서 이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니까 보훈처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상급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도 뭐 그러면 다른 유공자 선정은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요. 보훈처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까다롭죠. 하는데 어떻게 이거는 국가 돈을 쓰는데 보훈처는 그냥 폰만 잡고 있고 광주시청에서 모든 거 다 결정하는가?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아니 그러면 돈 달라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이제 심의해가지고 이 사람 이래 해가지고 돈을 얼마 주십시오 하고 서류를 올릴 때 공적 조서하고 그런 거는 다 카피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한 번은 올릴 거 아닙니까? 원본은 뭐 그쪽에서 그렇겠죠.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런 카피 부분조차도 없다는 게 사실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게 깜짝 놀랐고 제가 왜 깜짝 놀랐냐면 저는 그 서울시청에서 공무원 생활을 쭉 했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강에 그 청소하러 오시는 뭐 잠수부들, 민간 잠수부들 그런 분들 뭐 1년 동안 고생하시면 뭐 연말에 뭐 이렇게 뭐 표창장, 시장 표창장 같은 거를 이제 주소를 합니다. 하면은 공적 조서 이런 것 거기서 서류를 가지고 오면은 다 이 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또 과장한테 과장, 부장, 뭐 본부장 이게 다 이게 사인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다 올리기 때문에 서류가 이만큼 쌓인다고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서류조차 없이 돈이 막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간다는 거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국가유공자 지금까지 이게 그냥 뭐 공짜로 뭐 그냥 뭐 누가 시켜달라 그러면 뭐 시켜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보훈처 쪽에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몇 가지로 우리가 이게 심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이번에 그 피고가 국가보훈처 아닙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일에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사실은 국가적으로는 담당 부처인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좀 더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있는 뭐 그런 점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그 국가보훈처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 약간 우리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옆에 좀 비켜서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렇다면 이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한 보상과 이 결정하는 이 심의 과정에 관련된 이 문제는 예. 이거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일반 그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심사하고 선정하는 이런 거와 달리 예. 이거는 뭔가 한쪽에서 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한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공개를 이제 해야 된다라고 예. 국민의 이름으로 계속 요청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사실이라면 보건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입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광주시청이나 보상심의위원회 이쪽을 향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지 공적 내용을 알 수 있지 않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5.18 유공자 선정 문제와 그 다음에 이 보상의 문제가 관리 감독이 균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없다는 것이고 그냥 돈만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까지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기서 방송을 한번 하고 나서 댓글을 보니까 댓글 올린 분들이 거의 이공자 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진행돼서는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자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 모두가 혈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보십시오. 지금 그 예우에 관한 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2003년도부터 이제 유공자 수가 이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18년도 지금 9월 달까지 보면 거의 900명이 늘었어요. 어우, 900명이면 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벌써 옛날 얘기인데 그러면 그 옛날에 이미 그 고성 받을 사람들은 거의 뭐 신청 다 해서 또 등록 신청을 다 해서 검토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건 뭐 거의 늘어나고 있는데 특별히 늘어나는 숫자가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검토해 보다가 아니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 왜 최근에 와서 더 많이 늘어나는가? 이게 퀘션이 이게 그 의아심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기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보훈처에서 갖고 있는 명단하고 광주에서 갖고 있는 숫자가 다릅니다.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기타 카테고리가 8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이 자료를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8만 2천 명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8만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의혹들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때 찍은 8만 2천 뭐 100 몇십 명인데 제가 딱 기억한 게 8만 2천 명인데 거기가 카테고리를 보니까 5.18 민주화 정신에 부합하는 자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5.18 민주화 정신이란 게 뭘까? 우리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나이로 보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것을 보나 5.18 사태를 보거나 전혀 관계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5.18 민주화 정신이란 얘기로 이렇게 된다면요. 이거는 정말 이 의혹을 풀지 않으면은 정말 5.18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애꿎은 희생을 당한 그 사람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게 실제 수는 한 4천여 명 되는데 4천여 명이 아닙니다. 광주시청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은 보훈처에서는 그 정보도 갖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보훈처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럼 직무유기로 보훈처장을 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번에 오늘 그 2차 행정소송 변론 기일 이번에 오늘 재판 과정을 보면서
2016년도부터 계속 국가보훈처에다가 이걸 공개해라. 계속해서 페이퍼를 보내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사실 2016년도부터 구체적인 이 페이퍼워크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개인정보법 차원에서 사생활 이거 공개할 수 없다. 이 답변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 9월 14일 날 1차 변론 때 재판부에서 샘플을 5부를 해서 내라.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나게 사실 그 진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이제 이번 문제와 관련돼서 1심이 이제 선고가 이제 하겠다고 이제 오늘 그 통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저희들은 제가 4,40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눈으로 구체적인 자료, 팩트에 의한 거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뭐 8만 명 이상 막 이렇게 나가는 거. 이제 이게 돌아다니는 이제 말에 의하면 어떤 담당자인가 이사장인가 하는 분이 뭐 하여튼 그 바뀔 때가 있었대요.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5.18 광주 정신에 부합한 자라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이 기타 유공자 안에다가 이거를 포함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유추하고 있어요. 그러면 들리는 말에 의하면 광주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지금 더불어당 대표님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 당시에 전국 시도에서 그 당시에 시위를 하고 광주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 뭐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그 당시에 5.18 정신에 부합한 자로 해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숫자는 우리가 지금 팩트를 본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숫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 일반 그 유공자들을 판정할 때는 1등급에서 7등급까지 나눴잖아요. 지금 이 5.18 유공자들은요. 1급에서 14급까지 돼 있어요. 뭐가 그렇게 두 배로 늘렸어요. 다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갖고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예우에 관한 그 조항을 보면 굉장히 이제 두꺼운데 시간 관계상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혜택이 상당히 그러니까 일반 그 이제 전쟁 유공자, 유교 뭐 납북 피해자 가족이라든지 이런 그 모든 분들하고 비교해서는 이거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를 국민들께서 좀 관심을 굉장히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오늘 가서 보고 나니까 이거 헌법 소원해야 되는구나. 왜냐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데 감사도 할 수가 없고 자료도 가질 수가 볼 수가 없고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불법이 돼버리는 거고 그럼 이거는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행정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무기관인 이 보훈처 같은 경우는 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보훈처장은 직무유기를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자리에서 저희들이 이 5.18 문제를 놓고 보면 뭐 오늘도 뭐 국방장관이 뭐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5.18 문제를 너무 어쨌든 사람을 갖다가 뭐 죽이고 뭐 누가 죽이고 그 다음에 무기고를 탈취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유공자 문제는요 그 문제하고 같이 결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국회에서 규명위원회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유공자 문제는 국민 혈세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지금 국민들이 수많은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행정소송하는 거는 이제 5.18 죽여서 이제 공촉연에서만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5.18 유공자 문제는 다른 문제 얘기하지 말고 예, 예. 유공자 문제가 공정하게 심의되고 결정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북한에서 이걸 스코프 시킬 필요가 저는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5.18 공촉연이라는 게 5.18 유공자 명단 및 유공 내용 공개 촉구 국민연합이네요. 예. 줄여서 예. 예. 뭐 저기 하여튼 간에 오늘 뭐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저는 뭐 하여튼 의심스러운 것들이 이 DJ 노무현 그 좌파 정권 10년 동안 뭐 보상 받을 사람 소위 말해서 퍼주기해서 뭐 충분히 다 보상을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때는 뭐 몇십 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때 받을 거 안 받고 뜬금없이 지금 와서 무슨 뭐 강간 당했니 뭐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게 현 문재인 정권이 5.18 정신 저는 그 자료를 제가 제 눈으로 입수한 정보를 봤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감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5.18 정신에 부합하는 자가 기타 카테고리로 제가 한 8만 2천여. 그러면 이분은 5.18 정신을 헌법에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도대체 이놈의 5.18 정신이 도대체 뭘 얘기할까? 이거는 아니 헌법까지 넣는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나 광주 이 시청에 있는 명단이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데다가 도대체 그죠. 이 미스테리의 5.18 정신에 부합하는 자가 유공자로 선정됐다면 본체에서도 알지 못하고 전 국민도 알지 못하는 도대체 이놈의 5.18 정신이 뭘까? 이건 또 다른 의혹을 우리에게 그죠. 그 뭐 갑자기 유공자 얘기하다 그걸 뭐 헌법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5.18 그거 하면서 거기에 직접 참가했던 네 분을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전 광주의 모 대학의 두 분은 교수고 두 분은 직원이에요. 70대 중반인데 자기네가 계엄군하고 프론트라인에서 피 튀기게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자기네처럼 그 죽음의 그 전선에까지 나간 사람은 보상도 안 받고 우리는 그거 보상 받으려고 한 건 아니다. 우리 민주화 운동. 근데 자기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저런 사람들이 무슨 유공자라서 보상을 받아. 그러면서 이거 세상이 잘못됐다고 막 분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선정 기준이 잘못되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유공자나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왜 5.18 유공자라는 의혹이 있다면은요 이런 제보를 우리 방송에 해주시고 광주 시내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이 정말 앞장서셔서 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줄 때에 이게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숨어서 잘못하면 이거 잘못 얘기했다가 맞아 죽는 거 아닌가 하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이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5.18 민주 그 국립 묘지, 국립 5.18 묘지 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망월동 제3묘원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누워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그 민주화 운동과 대한민국 인권이 신장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에 그 민주화 운동으로 이제 시작했던 당시에 시작했다가 또 상황이 변하면서 이제 뭐 계엄군하고 관련된 사건 또 뭐 이런 그 폭력적인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분명히 여야가 합의해서 이 예우에 관한 이 법령을 만드는 이 취지에 부합해서 정말 그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예우하고 자랑스럽게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는 풍토가 돼야 되고 그런 분들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르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유공자 문제하게 되면 다 국가보훈처로 생각하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우리는 자료가 없다. 이게 뭡니까? 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지금 돈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 유공자 문제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눈에 우리가 딱 보이는 거는 4,407명까지 봤는데
또 지금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또 그 팩트에 의해서 예. 기타 희생자. 이 기타 희생자가 도대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이 문제가 예. 균형 있게 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를 우리가 국민들께서 깊이 있게 이 문제에 관심 가져주셔서 예. 지금 뭐 5.18 문제와 관련된 그 수많은 얘기들 우리는 그거 관심 없고요. 오로지 유공자의 선정 문제와 그 다음에 예산이 예우를 위해서 나가는 그 예산이 국세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되고 저분들이 정말 희생당한 분들이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풍토가 우리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취지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 하여튼 오늘 다녀왔는데요.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은, 오늘 갑자기 국방부 장관이 5.18 관련해서 이렇게 강간 피해자들 38년 만에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강간당한 이 기억들이 이 좌파 정권일 때는 기억이 안 나다가 38년 만에 기억이 났다는 게 38년 정도 지나면은 기억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갑자기 한 18년 전에는 기억이 안 나던 게 갑자기 18년 그러니까 2001년도 그 김대중 정권 때는 기억이 안 나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게 저는 사실상 좀 납득하기 어려운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웠고 하여튼 지금 우리 이제 국가보훈처가 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나가는데 감사도 없고 얼마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게 헌법 소원을 하든지 행정 소송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좀 반드시 밝혀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